결혼 30년 차. 누군가는 이걸 진주혼식이라 부르며 축하주를 들이켜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저 긴 감옥살이의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부부인 53세 기훈 씨와 50세 미숙 씨. 이 부부의 30년은 진주가 아니라 녹슨 철에 가까웠지요. 아침 7시 서울 변두리 반지하 빌라. 냉장고 안엔 김치 한 통, 상한 우유 한 팩, 그리고 희망 따윈 없습니다. 또 라면이야? 미숙 씨의 목소리엔 짜증보단 체념이 묻어납니다. 기훈 씨는 대답 대신 냄비에 물만 끓입니다. 한때 이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기훈 씨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잘 나갔지요. 하지만 거래처 부도로 2년 만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배달이 많아서 저녁은 늦을 거야. 기훈 씨는 이제 배달 라이더, 미숙 씨는 동네 미용실 보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저 익숙한 무관심만 남았을 뿐이지요. 어느 화요일 오후, 미용실에 70대 중반 남자가 들어섭니다. 손목엔 롤렉스, 이탈리아 수제 구두. 이 동네 건물주 박 회장입니다. 어머, 회장님! 원장이 황급히 달려나가지만 박 회장은 미숙 씨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저분이 해줘.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샴푸를 시작합니다. 손길이 참 부드럽네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에요. 남편은 10년째 그런 말 한 번 해준 적 없는데 박 회장은 명함을 건네며 말합니다. 다음엔 제가 예약할게요. 꼭 당신이 해주세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팁을 올려놓고 사라집니다. 미숙 씨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근거립니다. 같은 시각, 기훈 씨는 강남 한복판을 질주합니다. 신논현역 근처 고급 빌라, 육회 특상 2인분. 음식을 들고 올라가는데 복도 끝에서 40대 중반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빈혈이 있어요. 약만 좀 가져다 주세요. 기훈 씨는 여자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펜트하우스급 인테리어, 샹들리에, 통유리창. 윤 여사는 약을 먹고 기훈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배달하시는 분 치곤 참 품이 있으시네요. 아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줬는데 윤 여사는 10만 원을 꺼냅니다. 수고비예요. 다음에도 배달 오시면 벨 한 번 더 눌러주세요. 53세 남자의 가슴이 뜁니다. 그날 밤, 기훈과 미숙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오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손길, 윤 여사의 미소, 30년 만에 처음 느껴본 다른 세계의 온기.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온기가 곧 불길이 되어 모든 걸 태울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10만 원짜리 팁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10년 만에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립니다. 남편? 눈치도 못 챕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이 다시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약까지 하고요. 미숙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식사 한번 하시죠? 미용실이 또 조용해집니다.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더 이상 20대 원장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미숙 씨는 박 회장의 벤츠 뒷좌석에 앉게 됩니다. 차 안에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가죽 시트는 부드럽습니다. 이 감촉,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착한 곳은 청담동 특급 호텔 레스토랑. 한 끼에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미숙 씨는 포크를 쥔 손이 떨립니다. 반지하에서 라면 끓이던 손으로 지금 랍스터를 자르고 있습니다. 미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드세요.
박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을 따라줍니다. 미숙 씨는 한 모금 마시고 눈물이 날 뻔합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게 인생이었구나. 사실 제가 외롭습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박 회장의 말에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외로웠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박 회장은 명품 가방 하나를 건넵니다. 샤넬. 가격표가 800만 원입니다. 이건 너무 비싼데요. 아니에요. 미숙 씨한테 어울려요. 받아주세요. 미숙 씨는 가방을 꼭 안습니다. 남편은 결혼 30년 동안 꽃다발 한 번 안 사줬는데 한편 기훈 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이후로 계속 기훈 씨를 지목해서 배달을 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을 땐 2번. 그리고 매번 10만 원짜리 팁을 줍니다. 어느 날 윤 여사가 말합니다. 기훈 씨, 오늘 제 생일인데 혹시 저녁 같이 할 수 있어요? 기훈 씨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내, 어차피 관심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윤 여사는 기훈 씨를 한남동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엔 재벌들만 온다는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윤 여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스테이크를 자릅니다. 기훈 씨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여자가 외롭다니. 기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되실까요? 기훈 씨의 말에 윤 여사는 환하게 웃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 내 곁에 두고 싶어요. 그날 밤 윤 여사는 자신의 차로 기훈 씨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녀는 기훈 씨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줍니다. 수고비예요. 다음엔 제주도 가요. 제 별장이 있거든요. 기훈 씨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박 회장과 제주도 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션뷰 펜트하우스, 와인 한 병에 200만 원, 그리고 은밀한 밤, 달콤한 죄의 속삭임. 미숙 씨가 내 곁에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기훈 씨는 윤 여사와 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캐디가 따라붙고 고급 양주를 마시며 라운딩을 즐깁니다. 기훈 씨, 이제 배달 그만두고 내 회사에서 일해요. 연봉 1억 드릴게요. 두 사람 모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니, 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기훈과 미숙이 마주칩니다. 요즘 좋아 보이네. 너도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심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미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모릅니다. 박 회장과 윤 여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 웃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 앞엔 기훈과 미숙의 명의로 된 서류 뭉치가 쌓여 있다는 걸. 이 바보들. 정말 쉽네. 그러게. 가난한 인간들은 역시 쉬워. 욕망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엔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2달 전만 해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미숙 씨. 지금은 백화점 VIP 라운지 단골입니다. 손목엔 에르메스 팔찌, 가방은 샤넬, 구두는 루브탱. 박 회장이 사준 것들이지요. 미숙 씨, 이번엔 프라다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박 회장은 카드를 건네며 웃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기훈 씨도 변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이제 차고에 세워두고 윤 여사의 벤츠 조수석에 앉아 출퇴근합니다.
윤 여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이사라는 명함까지 생겼지요. 기훈 씨, 오늘은 골프장 가요. 중요한 사람들 소개시켜 줄게요. 골프채를 휘두르며 재벌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기훈 씨. 53세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입니다. 집에선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숙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기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마주치면 요즘 좋아 보이네. 뭐 좋은 일 있어? 응, 그냥 미용실 일이 잘 풀려서? 나도 배달이 잘 되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서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의심, 관심, 그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미숙에게 서류 뭉치를 건넵니다. 미숙 씨, 이거 좀 사인해 줄래요? 회사 서류인데 형식상 필요해서요. 이게 뭐예요? 아, 그냥 명예대여 같은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걱정 마세요. 당신한텐 아무 피해 없어요. 미숙 씨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합니다. 박 회장을 믿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으니까요. 같은 시각, 윤 여사도 기훈에게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기훈 씨, 이 통장 좀 만들어 줄래요? 회사 자금 관리용인데 명의만 빌려주면 돼요. 한 달에 500만 원 드릴게요. 500만 원이요? 네.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기훈 씨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500만 원이면 한 달 배달비보다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합니다. 명품 가방과 골프채에 눈이 멀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 박 회장과 윤 여사는 강남 모처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사실 오래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기훈이 녀석, 통장 만들었어. 당연하지. 미숙이도 서류에 다 사인했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습니다. 이 바보들. 정말 쉽네. 가난한 인간들은 역시 달콤한 말 몇 마디면 다 넘어가. 그러게. 이제 해외에 자금 다 빼돌리고 명의는 저 둘한테 뒤집어 씌우면 끝이야. 박 회장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줍니다. 화면엔 기훈과 미숙 명의로 된 수십 개의 계좌가 떠 있습니다. 총액은 무려 300억 원입니다. 다음 주면 다 정리돼. 그럼 우린 해외로 튀고 저 둘은 감옥 가겠지. 완벽해. 역시 당신이야. 두 사람은 다시 웃습니다. 차갑고 잔인하게. 그날 밤 기훈과 미숙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기훈은 윤 여사가 보낸 메시지를 봅니다. 내일 요트 타러 가요. 기대되죠? 미숙은 박 회장이 보낸 사진을 봅니다. 파리 에펠탑 앞 사진과 함께 다음 달엔 여기 가요.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걸.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한복판 신라 호텔 로비. 샹들리에가 빛나고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이곳은 부자들만의 성역입니다. 미숙 씨는 박 회장과 팔짱을 낀 채 로비로 들어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 회장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며 데려온 만찬 자리니까요. 미숙 씨,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미숙 씨는 설렙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목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로비 반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남자 정장 차림 옆엔 우아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윤 여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어?
미숙 씨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기훈입니다. 남편 기훈이 윤 여사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같은 순간 기훈도 미숙을 봅니다. 박 회장과 팔짱을 낀 아내를 말이지요. 시간이 멈춥니다. 로비는 조용해지고 피아노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너 여기 왜 있어? 미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 말 내가 해야지. 너야말로 여기서 뭐해? 기훈도 당황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습니다. 아, 우리 둘 다 속은 거구나. 그 순간 박 회장과 윤 여사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인사를 나눕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머, 박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윤 여사 잘 지냈어요? 오늘 계획대로 다 됐죠? 미숙과 기훈은 얼어붙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박 회장이 천천히 미숙의 팔을 풀며 말합니다. 미숙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해외 계좌 이전 작업 깔끔하게 끝났네요. 윤 여사도 기훈에게 미소 짓습니다. 기훈 씨도 고마워요. 명예대여 덕분에 디자금 세탁 완벽하게 마무리됐어요. 두 사람의 말에 미숙과 기훈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해외 계좌, 비자금 세탁, 명의대요? 우리가 이용당한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박 회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습니다. 이용? 아니죠. 거래였어요. 당신들은 명품 가방 받고 우린 편리함을 얻었죠. 공정한 거래 아닌가요? 윤 여사도 기훈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기훈 씨, 설마 진심이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대달라이더가 재벌 미망인이랑 사랑에 빠진다? 그게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참, 두 분 명의로 된 계좌들 곧 세무서에서 연락 올 거예요. 300억 원이니까 세금 폭탄 각오하세요. 아, 그리고 횡령 혐의도 있으니까 변호사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요. 윤 여사도 웃으며 덧붙입니다. 역시 쓸모다한 가난한 인간들. 안녕히 계세요. 두 부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로비엔 미숙과 기훈만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미숙이 주저앉습니다. 기훈도 무릎이 풀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분노, 배신, 아니, 그보단 참담함입니다. 우리 진짜 바보였네. 미숙이 중얼거립니다. 기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전히 당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거였어. 두 사람은 그날 밤 반지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회장과 윤 여사는 심지어 그것조차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숙과 기훈은 처음으로 30년 만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래. 절대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비굴함, 분노, 굴욕이 뒤섞인 밤. 두 사람의 눈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부부 대 교활한 부자들. 누가 이길까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입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숙과 기훈은 반지하 방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300억 원 명의가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며? 미숙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기훈도 한숨을 쉽니다. 경찰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흘 후 뉴스 속보가 터집니다. 속보입니다. 건물재벌 박모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 윤모 씨도 비자금 세탁 혐의로 함께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미숙과 기훈은 TV 앞에 얼어붙습니다. 박 회장과 윤 여사가 조사를 받는다고? 이거 우리한테 기회 아니야? 기훈이 말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검찰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기훈 씨, 미숙 씨 맞으시죠? 박 회장과 윤 여사의 비자금 계좌 명의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행 수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왜요? 두 분 명의로 된 계좌가 34개, 총액 300억 원입니다. 설명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숙과 기훈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조사실에서 조사관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여줍니다. 여기 사인 보세요. 본인들 거 맞죠?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자신이 박 회장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던 서류들입니다. 이건 저는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명예 대여도 범죄입니다. 현재 두 분은 횡령 및 배임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기훈도 당황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범이에요? 우리도 당한 거라고요? 하지만 조사관은 차갑습니다. 그건 재판에서 입증하세요. 일단 신병 확보 들어갑니다. 구속 직전입니다. 두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조사 대기실에서 기훈이 우연히 박 회장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검찰이 압수한 물품 중 하나입니다. 가방 옆엔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잠깐만, 저거. 기훈은 주변을 살핍니다. 조사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훈은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봅니다. 비밀번호? 운 좋게도 잠금이 풀려 있습니다. 비수가 이것 봐. 화면엔 엑셀 파일 하나가 떠 있습니다. 제목은 해외 부동산 및 차명 계좌 목록. 기훈은 황급히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이거 대박이야. 미숙도 화면을 봅니다. 파일 안엔 박 회장과 윤 여사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스위스 계좌, 홍콩 부동산,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까지 총액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끝낼 수 있어. 기훈의 눈빛이 변합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이걸로 우리가 끝내야지. 그날 밤 기훈과 미숙은 가까스로 석방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귀가 조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소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이거 봐. 박 회장 스위스 계좌만 500억이야. 윤 여사도 홍콩에 부동산이 10채나 있네. 이거 탈세 아냐? 두 사람은 밤새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세무서 가자.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내부 고발자 포상금제도 있잖아. 우리가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 미숙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2천억 원의 10%면 200억? 기훈이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습니다. 우리도 부자 되는 거야. 합법적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부자들을 무너뜨릴 시간. 과연 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복수는 때론 정의의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기훈과 미숙은 국세청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엔 USB 하나. 그 안엔 박 회장과 윤 여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떨려? 미숙이 묻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지. 근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하고 국세청 문을 엽니다. 내부 고발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처음엔 시큰둥합니다. 이런 제보는 하루에도 수십 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USB를 받아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표정이 변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전부 진짜예요. 박 회장과 윤 여사의 해외 부동산, 차명 계좌, 비자금 전부 다 있어요. 조사관은 황급히 상부에 보고합니다. 10분 후
국세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거 대박이야. 2천억 규모 탈세 사건이잖아. 같은 날 오후 기훈과 미숙은 변호사를 만납니다. 무료 법률구조 변호사지만 이 사건을 듣고 눈빛이 반짝입니다. 두 분, 내부 고발자 포상 궤도하시죠? 이 정도 규모면 최소 100억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기훈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횡령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영웅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하세요.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9시 뉴스. 속보입니다. 건물재벌 박모 회장과 부동산 컨설팅 대표 윤모 씨의 2천억 원대 비자금이 가난한 부부의 용기 있는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이들 부부는 박 회장과 윤 여사에게 이용당의 명의를 도용당했으나 우연히 발견한 증거로 이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현재 국세청과 검찰은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엔 모자이크 처리된 기훈과 미숙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우리도 처음엔 이용당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 여론이 들끓습니다. 와, 이 부부 진짜 용감하다. 가난해도 정의를 선택한 진짜 영웅들이네. 박 회장이랑 윤 여사 진짜 악질이네. 감옥 보내야 해. SNS는 기훈과 미숙을 응원하는 댓글로 넘쳐납니다. 금요일 아침, 검찰이 박 회장과 윤 여사를 긴급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박 회장이 소리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소리칩니다. 박 회장님, 가난한 부부를 이용한 이유가 뭡니까? 윤 여사님, 사과할 말씀 없으세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기훈과 미숙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포상금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에서 확정 통보 왔습니다. 포상금 15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숙이 그만 주저앉습니다. 150억이요? 기훈도 눈물을 흘립니다. 53년 인생에서 가장 큰 돈입니다. 아니, 상상도 못한 돈입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기훈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사업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이 사람을 바꿀까요? 아니면 사람이 돈을 바꿀까요? 1년 후, 강남 한복판 청담동 로데오 거리. 세련된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미운 프리미엄 카페. 미숙의 미와 기훈의 훈이름을 딴 프리미엄 카페 체인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5개 지점,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카페 내부는 고급스럽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가죽 소파, 벽면엔 현대미술 작품들. 한 잔에 1만 원이 넘는 커피지만 손님들은 줄을 섭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 손님 30팀 더 들어왔어요. 직원이 보고합니다. 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1년 전 미용실에서 샴푸나 하던 그녀가 이제 15개 매장의 공동대표입니다. 기훈도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을 짭니다. 배달 라이더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그는 이제 경영 서적을 읽고 투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여보, 부산 지점 계약 확정됐어. 진짜? 대박이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팀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카페에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섭니다. 과거 미숙을 무시하던 미용실 원장, 기훈을 깔보던 동네 이웃들, 심지어 연락 끊고 지내던 친척들까지. 어머, 미숙 씨,
오랜만이에요. 진짜 대박 났다면서요? 미용실 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미숙은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커피 드릴까요? 12,000원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언니, 이것 좀 하던 미숙이 이제 당당합니다. 기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배달이나 하는 놈이라고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기훈 씨,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바빠서요. 기훈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기 경제 토크쇼 성공의 법칙에 출연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훈과 미숙은 방송국에 앉아 있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두 분,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기훈이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의를 선택하는 것. 미숙도 덧붙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방송이 나간 뒤 기훈과 미숙은 SNS 스타가 됩니다. 팔로워 100만 명, 카페 매출은 2배로 뜁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청담 본점 루프탑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우리 진짜 해냈네. 미숙이 말합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을 따릅니다. 우릴 버렸던 그들이 결국 우리한테 커피 마시러 오는구나. 두 사람은 웃습니다. 쓰디쓴 복수보다 달콤한 건 이런 성공입니다. 2년 후 TV 뉴스 속보가 흐릅니다. 박모 회장과 윤모 씨, 대법원 항소 기각, 징역 12년형 확정.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두 사람은 2천억 원대 탈세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전 재산이 몰수됩니다. 이는 가난한 부부의 용기 있는 제보로 시작된 사건으로 박 회장과 윤 여사는 교도소 수감복을 입고 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시각 기훈과 미숙은 새로 오픈한 제주 본점 테라스에 앉아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햇살이 따뜻합니다. 여보, 이 기사 봤어? 미숙이 태블릿을 보여줍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봤어. 이제 진짜 끝났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짤랑, 청명한 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진짜 부자 됐네. 미숙이 말합니다. 기훈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이제 욕망이 아니라 능력으로.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반지하 빌라, 라면으로 때운 끼니, 박 회장과 윤 여사의 달콤한 유혹, 호텔 로비에서의 충격, 그리고 반격. 우리가 이길 줄 알았어? 미숙이 묻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 전혀. 근데 이겼잖아. 카페 아래층에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중엔 과거 기훈과 미숙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주문합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24,000원입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손님은 카드를 긁으며 중얼거립니다. 여기 비싸긴 한데 커피 맛은 인정이야. 미숙과 기훈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경받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일몰을 바라봅니다. 태양이 바다 너머로 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행복해? 기훈이 묻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훈도 미소 짓습니다. 나도.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도 돈도 다 잃은 줄 알았던 그들.
결국 욕망을 이용해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포기하는 게 죄였습니다. 기훈과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고향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